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책을 펴내다 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책을 펴내다 라는 의미의 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삐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책을 펴내다 라는 의미의 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행하다 라고 하면 책 등을 인쇄해서 내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행, 출간, 발간 이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사용을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간행은 주로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성을 띤 발간을 간행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출간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출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발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찍어내는 것을 통상 이제 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쓸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세 개의 말은 거의 같은 말로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월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잡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간지는 매일, 개간지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잡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월간지, 주간지, 개간지는 잡지가 되겠고요. 일간지는 사실상 이제 신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간지라고 해서 반드시 신문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신문 형태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 말이라든지 이쪽에는 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이 순이라는 것이 10일 단위라는 뜻으로 10일을 주기로 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제 격주간, 즉 15일 단위로 월 2번 발행하는 것을 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순간이 10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같은 잡지지만 월간지는 보다 심층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주간지는 이제 가십거리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간지는 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술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지의 독자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옅은 그런 쪽의 매거진들이 이제 이렇게 개간지, 즉 발행 텀이 좀 길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간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간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발간된 거란 뜻이고요. 근간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로 쓴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창간호라고 하는 것은 첫 호입니다. 기관에서 발행한 첫 번째 발간물을 창간호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이 이제 인쇄를 한다는 측면에서 손으로 쓰는 것을 상대 개념으로 보아서 사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영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영으로 발음이 되죠. 이거는 무사하다, 큰일이 없다, 안녕하다, 그런 뜻의 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자를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별일 없다, 무사하다, 안녕하다 이런 의미의 영자가 되겠고요.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영이라고 발음된다 하는 점 염두에다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라는 뜻과 큰일이 없다, 별일 없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강령하다 라는 말과 안녕하다 라는 말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틀림없이 라는 뜻이고요. 미령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질환으로 인해서 안녕치 못하다, 강령치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령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제1궁인 경복궁에서 왕의 침소가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령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로 4가에 있죠. 그 종묘에서 원래 종묘에 그 신의가 모셔져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종묘로 신의가 그 안치되지 못하는 왕이나 왕비를 모시는 곳이 바로 영령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특이하죠?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 무령왕의 능인데요. 삼국시대 이후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확실히 밝혀진 첫 번째 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크고 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때 그 만들어졌던 왕릉들은 견고하고 그 부장품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이 규모, 전체 그 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볼 때는 백제왕릉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원도의 군 이름이고, 영변은 평안북도의 군 이름입니다.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 영변을 무대로 해서 씌워진 거로 보시면 되겠죠. 해서 별일 없다, 건강하다 라는 영자의 상대어로는 위태롭다 라는 의미의 위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담자가 되겠는데요. 맑은 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담자는 물 자체가 깨끗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물이다 라는 의미로 이 담자는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점 염두에다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물이 맑다라는 뜻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민물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담수 그러면 맑은 물이라는 뜻이죠.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민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담수어 하면 역시 민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담수는 해수의 반대말이고 담수어는 해수어의 반대말이죠. 생선, 그 바다 생선의 반대말인 거죠. 담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깔끔하고 별 일 없다, 크게 흥분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고 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기보다는 맛에 더 많이 쓰입니다. 또는 기분에 더 많이 쓰이죠. 해서 자극적인 것이 없다, 자극적인 기분이나 자극적인 맛이 없다라는 뜻으로 담백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그런 뜻으로 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체구가 작고 귀여운 여성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냉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또는 응대하는 것이 쌀쌀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몽색은 옅은 붉은색으로 장밋빛 핑크 빛을 얘기하고요. 다망색은 옅은 노란색을 얘기합니다. 해서 담채화 그러면 실제 그 수채화처럼 색상이 아주 옅고 부드러운 그런 형태의 채색화를 담채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채화는 수채화의 일종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이제 맑을 담자의 반대말로는 국어사전적으로는 흐리다라는 흙탕물 같은 탁자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실제로는 이 바다해자를 담자의 그 상대 개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게 담수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이제 이 해수하고 반대가 되는데, 이 담자 자체만으로는 이 해자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제 상대 개념으로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감안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